안녕하세요. 행복을 드리는 한지붕두 가족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연과 함께 시작하시죠. 너 같은 흙수저 출신은 우리 집 재산 보고 왔지? 내 아들이 눈이 멀었지? 시어머니의 말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지만 시어머니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대체 뭘 보고 너 같은 흙수저를 데려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 저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32살 간호사로 일하다 재벌 3세 정현우와 결혼한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평범했던 여자라고 해야겠군요. 현우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했으니까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돌보다 고열로 쓰러진 현우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의 은색 벤츠가 병원 앞에 서 있는 것도, 그가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픈 환자였을 뿐이죠. 사랑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퇴원 후에도 자주 병원에 찾아와 저를 기다리던 현우,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기다려주던 그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의 마음씨는 따뜻했고 저는 그런 현우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2달 만에 청혼을 받았고 반년 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저는 현우의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처음으로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을 빌린 결혼식, 현우의 친구들이 타고 온 외제차들, 그리고 건물주라는 시어머니의 높은 콧대까지. 결혼식 날 처음 만난 시어머니는 연신 코를 찡그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그때는 단지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간 며느리에 대한 견제심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불쑥 찾아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이런 싸구려 음식을 내 아들에게 먹이려고? 됐어. 내가 가져다 줄게. 그날부터 매주 시어머니는 고급 식자재를 배달시키고 그 값으로 현우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시어머니의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을 위하는 마음, 그런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우에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 없는 집안에서 자란 여자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메뉴판을 볼 때마다 현우는 너무 비싼 거 시키지 말라고 귓속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 든 고기 한 팩의 가격이 제 일주일 용돈보다 비쌌지만 저는 그런 눈치를 모른 척 참았습니다. 현우를 사랑했으니까요. 결혼 1년 차, 우리는 드디어 내 집 마련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월급과 제 간호사 월급을 합쳐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라도 장만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현우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 둘이 지내기에도 비좁았거든요. 하지만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은 시어머니의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시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현우야, 어머니가 요즘 좀 힘들구나. 건물 관리하는 것도 벅차고 집도 너무 낡아서. 현우는 즉시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내가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건물 관리도 힘들고 집도 오래되어서 리모델링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즘 건축비가 많이 올랐더구나.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짐작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불안한 마음에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도 받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야, 너희 집 살 계획 있다며? 어머니도 새 집이 필요해서 말이야. 그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순간 손에 든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빌려준다는 말이 무색하게, 시어머니는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현우는 당황했지만 어머니 앞에서 늘 그랬듯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도 겨우 모아서.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어머니 도와주기 싫다는 거니?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학비, 유학비 다 누가 대줬니? 그리고 은영이 너랑 결혼해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 친정에선 이런 집 구경도 못했을 텐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의 오피스텔을 좋은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집은 현우 회사에서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친정이 어떤지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간호사 출신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제 집안을 가난하다고 단정 지었을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결국 시어머니의 요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우가 저와 상의 없이 결정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결혼 전 현우는 우리 둘이 함께 결정하자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어머니 앞에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첫 번째 요구 이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모아둔 집 자금은 시어머니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빠져나갔고 집 장만의 꿈은 더 멀어졌습니다. 게다가 현우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왜 어머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내라고 하는 거니? 우리도 우리 삶이 있잖아. 휴일 아침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현우는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그 정도 도움은 드려야지. 그렇지만 우리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잖아. 집도 사야 하고 아이도 가져야 하고.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영아, 어머니 욕심이 좀 많으신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는 날 혼자 키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 내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현우의 애절한 부탁에 저는 항상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우리의 통장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리모델링 비용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우야, 어머니 생신 선물로 뭐 살까 생각 중인데. 매번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올 때마다 현우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기본이고 고가의 보석까지 선물해야 어머니의 노여움을 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생일에는 카드 한 장으로 끝나는데 말입니다. 하루는 현우가 회사에서 돌아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영아, 어머니 해외여행 가시는데 내가 경비를 좀 지원해드려야 할 것 같아. 이번에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야, 이건 너무하잖아. 우리도 살기 빠듯한데 건물주이신 어머님이 왜 우리한테 여행 경비를 받아야 하는 거야? 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건물 세입자들이 월세를 잘 안 낸다고 하시더라고.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우신가 봐.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건물은 강남 중심가에 있었고 매달 수천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어머니의 말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쩌다 마주치면 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한 명품 가방을 자랑하듯 보여주면서 제가 들고 다니는 중저가 브랜드 가방을 흘겨보곤 했습니다. 은영이는 아직도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니? 현우가 돈을 안 주나 아니면 취향이 그런 건가? 시어머니의 말에 웃음기를 강제로 띄우며 제 취향이 소박해서요라고 대답하는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온데간데였고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어머니였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의사는 간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이미 간 전체로 전이가 되어 수술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많이 아파. 간암 말기래. 현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들지? 그의 첫마디가 치료비라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였기에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알았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자.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현우는 제 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가 개입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우가 어머니에게 친정어머니의 병환에 대해 말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차분히 말했습니다. 은영이 어머니 많이 편찮으시다면서? 안타깝구나. 하지만 현우야, 너희가 어디서 큰 돈을 마련할 수 있겠니? 게다가 말기라면. 말끝을 흐리며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최선을 다해봐야죠. 은영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현우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지금 내가 모아둔 돈은 집 살 돈이잖아. 그걸 병원비로 다 쓰면 너희 집은 언제 사니? 은영이 어머니도 내가 무리하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시어머니의 그 말에 현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리모델링, 해외여행, 명품 쇼핑에는 아들 돈을 쓰면서 정작 제 어머니 병원비에는 한 푼도 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와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 어머니는 여행 가는 데는 수천만 원을 써도 되고 내 어머니 살리는 데는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현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영아, 나도 장인어머니 돕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가 무작정 큰 돈을 쓰면 정말 집은 언제 사겠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집이 중요해? 내 어머니 목숨보다? 결국 저는 제 적금을 깨서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현우도 일부 도움을 주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충분한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친정 아버지가 모아두신 보험금이 있어 급한 치료비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병원과 집을 오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라 의료진과 소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딸로서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친정어머니의 병환이 깊어갈수록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많았고 고가의 항암제까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집안 살림과 병간호를 병행하느라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현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은영아, 미안한데 우리 집 자금 좀 더 써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어머님 때문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건물에 문제가 생겼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데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시대. 현우야, 우리 돈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내 어머니 병원비도 해결해야 하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시니 곧 건물 월세가 들어오면 갚으신다고 하셨어.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갚을 리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빌려달라고 하고는 결코 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우는 매번 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은영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치료비가 밀렸다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분명 지난주에 병원비를 정산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면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곧 해결할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비상금으로 병원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확인하니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어제 현우가 시어머니에게 모든 돈을 보냈던 것입니다. 현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어머니 병원비는 어떻게 하라고?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어머니가 너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서 내가 어머니께 말해볼게. 병원비 좀 도와달라고.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위급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은영아, 나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건물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니까. 내 어머니 병원비는 내 오빠나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해봐. 제 가족 상황을 잘 아시면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친정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 신용카드로 어머니 병원비를 결제했습니다. 높은 이자율의 부담이 컸지만 그때는 어머니의 치료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어머니 편에 서 있었고 우리의 모든 돈은 시어머니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의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공사비라며 가져간 돈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SNS에 올라온 시어머니의 호화 여행 사진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을 정말 잘한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모멸감이었습니다. 현우의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던 날 시어머니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현우의 친구들 부모님들도 오셨다고 해서 저도 정성껏 준비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억은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남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제 옆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엔 다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현우가 정말 착해서 문제야. 은영이가 돈 한 푼 없는 집안 출신인데도 데려와서 이렇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순간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라 그나마 다행이지. 요즘 젊은 여자들은 시집와서 놀기만 하는데 은영이는 그래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돈이라도 벌어오니까. 현우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출신 성분을 공개적으로 까발리며 저를 가난한 집 딸로 낙인 찍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은영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면서? 암이라고? 참 안 됐구나. 근데 그런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니? 우리 현우 돈으로 다 대주는 거야?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제 귀에 열이 올랐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걸까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화장실에서 나오자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미안함으로 가득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데 현우는 어머니 앞에서 항상 무력했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어머니가 술을 좀 드셔서 그래. 너무 속상해하지 마. 현우의 변명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모금도 술을 마시지 않았거든요. 그냥 맑은 정신으로 저를 모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의 친구들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저를 가난한 집 딸로 남편 등골 빼먹는 여자로 볼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현우의 회사 송년회였습니다. 임원급인 현우는 아내와 함께 참석해야 했고 시어머니도 회장님의 초대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가 아프셔서 요즘 정신이 없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우리 현우가 다 해결해주고 있답니다. 그 말에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며 칭찬했습니다. 현우 씨가 효자네요. 장모님까지 잘 모시고. 그때 시어머니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현우가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집도 못 사고 장모님 병원비에 다 쓰고 있으니.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제 얼굴은 화염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이었습니다. 제 어머니 병원비는 대부분 제가 부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송년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현우야,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 어머님이 거짓말하는데? 현우는 운전대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은영아,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그러신 건 아닐 거야. 오해하신 것 같아. 오해? 어머님은 우리 통장 잔고까지 다 아시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남편과 나 사이에는
항상 시어머니라는 그림자가 존재했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정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가 미미했고 의사는 더 강한 약을 써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치료에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고 저는 다시 한번 현우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 보려고 해. 이번에는 좀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들어? 금액을 말하자 현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은영아, 지금 우리 재정 상태가 어머니께 빌린 돈도 아직 못 갚았고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빌린 거야? 시어머니가 가져간 거지. 우리가 언제 갚으라고 했어? 게다가 그 돈으로 유럽 여행 다녀오신 거 나 다 알아.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건물 공사에 쓰신다고. 스마트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SNS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보낸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된 유럽 여행 사진들, 명품샵에서 쇼핑한 인증샷까지.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뻔뻔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유럽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큰 문제니? 게다가 은영이 어머니 병원비로 다 쓴다면서 내가 안 써주면 장모님이 치료도 못 받는단 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또다시 어머니 앞에서 약해졌고 결국 병원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이제 안정적인 임종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간호사 출신인 저는 생명이 꺼져가는 과정을 여러 번 지켜봤지만 그것이 제 어머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강인하셨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니. 현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셔. 이젠 시간 문제래. 알았어. 지금 회의 중이라 바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조금 이따 갈게.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회의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죽어가는 장모님이 중요한가요? 하지만 더 이상 뭐라 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니 아버지가 어머니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저를 보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은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약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아버지도요. 어머니는 손짓으로 저를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귓가에 대고 속삭이셨습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후회 없는 살아라. 그 말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현우는 결국 오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라는 문자 한 통만 보냈을 뿐입니다.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동네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분이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현우도 와서 조문하고 함께 있어 주었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이유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니 텅 빈 집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곱씹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라. 지금의 제 삶은 후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음 날 현우가 회사에 출근하고 난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저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김은영 씨, 재산분할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특히 시어머니에게 간 돈들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처음으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대로 이제는 제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옷과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소중한 사진들만 챙겼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현우가 돌아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은영아, 뭐 하고 있어? 시어머니의 눈이 제 짐가방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직 현우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를 먼저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금 나가 있으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로? 설마 도망치려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 제 안에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네, 도망칠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집에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2년 넘게 참았잖아요. 어머님의 모욕, 돈 요구, 온갖 구박까지. 그런데 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조문 한 번 안 오시고 그 와중에도 현우를 조종해서 돈을 빼앗아 가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뭐, 어쩌라는 거니? 내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서 내가 너를 며느리로 인정 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다 현우를 위해서였어. 현우를 위해서요? 아니요. 어머님은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 돈을 빼앗아 가신 거예요. 유럽 여행, 명품 쇼핑, 다 우리 집 자금으로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어머님. SNS에 올리신 사진들 다 봤어요. 우리가 모아둔 집 자금으로 어머님은 호화롭게 지내시는 동안 저는 친정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신용카드 빚까지 졌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그게 어때서? 내가 현우를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그 정도 보상받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 보상이요? 어머님, 그건 보상이 아니라 도둑질이에요. 아들을 키운 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죠. 그걸 평생 빚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언쟁은 현우가 집에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현우는 거실에서 대치 중인 저와 시어머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은영아. 시어머니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야, 은영이가 나한테 막말을 하고 집을 나가겠대. 이게 무슨 일이니? 현우는 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은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 결혼 생활 동안 어머님은 계속 나를 무시했고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갔어. 내 어머니 병원비도 못 내게 만들었고. 은영아, 그렇지만 기다려, 말 좀 끝까지 하자. 내 어머니 마지막 말씀이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였어. 지금 난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어. 이건 결혼이 아니라 지옥이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현우야, 이 여자 미쳤나 봐. 어머니한테 이렇게 막말하고. 그때 제가 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유럽 여행 사진들, 명품 쇼핑 인증샷들, 그리고 우리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래 내역까지.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건물 공사비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곧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유럽 갔다 왔어.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니? 내가 평생 너 키우느라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한 적 없는데. 현우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현우야, 선택해.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구의 편인지 분명히 해. 더 이상 어머니의 노예로, 그리고 어머니의 지갑으로 살 수는 없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이 버릇없는 년이. 현우야,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겠니? 당장 내쫓아.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은영아, 미안해. 내가 너무 약했어. 어머니 앞에서 항상 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고 우리 돈을 어머니가 가져가는 것도 막지 못했어.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은영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는 저희의 돈을 빼앗아 가셨고 은영이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전혀 배려해주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우야, 너까지 그러니? 어머니, 이제 저희 부부는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은영이와 함께요. 어머니께 더 이상 돈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저희를 독립된 가정으로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후 현우와 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계에 생긴 균열, 서로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머니 눈치만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현우야, 나도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계속 참기만 했어.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말이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고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색하고 가끔은 날카로운 말을 하시지만 적어도 우리의 경제권을 존중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의 일주기를 맞아 묘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 말씀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며 제 뺨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했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지금의 제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고 현우와도 가끔은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고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그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첫걸음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